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달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토끼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를 지녀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신임도 두텁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손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어 가지고 출세의 기회를 또 쉽게 잡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의 깊은 행동으로 상황에 적응을 잘 해 가지고 수단도 좋고 부침성도 좋다는 평도 듣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월달 토끼띠 분들의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보시면은 2021년이 신축년인데, 여기 보시면은 경자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이니까 2월달부터 해가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경자년 2021년 1월달은 음력으로는 경자년의 마지막 달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달 신살로는 월살에 해당하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자연히 소비나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에 맞춰 가지고 소비나 지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살 기운에서는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고 미팅의 기회도 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10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힘의 크기가 좀 미약한 그런 관계로 성과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성과의 크기가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이런 시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차분히 전진하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좀 박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사기업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부침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지난 일들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이고, 지금까지 하시던 사업 마무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소 위축되고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좀 보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고 챙기는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은 상당히 좀 금기시되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일들 좀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휴식기로 보시면 좋은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에 부침이 많아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고 또 하는 사업이나 일에서는 크고 작은 부침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얼마 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는 일에서는 조금씩 부침도 따르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고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너무 큰 재물 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9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노린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운세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이 되기도 하겠고요. 하는 일마다 상당히 좀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문제라 가지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나 부부 간에 갈등 관계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나 취업운이 좋아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찬스도 올 수 있겠고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취업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회도 오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구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외부와 다소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러한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좀 인경변에 능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러 그 부침이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의 축적으로 다음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도 많고 갈등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갖가지로 간제구술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니까 각종 사건 사고 따르기 쉽고 또 운전을 하거나 외부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자동차 운전에서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과 같이 거역하기 힘든 환경적인 여건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런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활동성이 좀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좀 불리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죠.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다 보니까 실속이 적지만은 횡재수가 따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그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꿈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거나 이동하거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로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 쉽지만은 보편적으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역마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무역, 유통업 아니면은 여행사 같은 이런 직업이나 이런 일들과 다소 좀 인연이 닿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의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출장을 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능동적이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살이 삼합과 함께하는 이런 좋은 운세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연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합니다.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나 유용으로 혼란의 소지가 생기기도 쉽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사고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있을 때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면은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팅 같은 것도 상당히 피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그런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지 않는 연문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는 뭡니까 미투 사건 같은데 휘말리기도 쉬운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6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30일 날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은 명예나 체면에 다소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시기지만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르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시기로 미혼자분들은 결혼이 성사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에는 시험을 합격하거나 승진, 취직 등의 기쁨이 따르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승진 승급에 찬스도 올 수 있는 좋은 하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8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다소 좀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참모직이 좀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형제 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반한살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승진이나 승급, 명예상승 같은 좋은 기운이 함께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9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역마살의 자영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해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있는 그런 날이지만은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아니면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이동 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1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좀 다지는 그런 시기로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학문에 좀 심취하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일이나 사업은 현상 유지가 보편적으로 좀 유리하고 새로운 투자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 또는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다면은 자, 이런 날 화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이런 날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큰 날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2일 날입니다. 겁살의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상당히 큰 시기니까 이런 시기에는 재물의 지출도 많아지고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는 수리나 조정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손재수나 도난, 사기, 질병 같은 이런 불상사도 생기기 쉽고 건강이 약화되거나 수술 같은 이런 문제도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2021년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첫 달이죠. 새로운 한 해 좋은 시작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